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이번 대선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글쎄 뭐 저도 여러 선거를 겪어봤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막판에 북풍 공작에 그 위태위태한 순간들. 네. 노무현 대통령 될 때 정몽준의 지지 처리에 네. 그 가슴 졸이면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긴장의 순간들. 네. 뭐 여러 가지 겪어봤죠. 여러 가지로. 음. 근데 이번 선거는 소위 말하는 이 괘씸한 자들을 네. 어떻게 이제는 정리하느냐로 가슴이 설레요. 설레요. 예. 특히 이준석이라는 자가 네. 앞으로 한국 정치를 저렇게 휘젓게 만들면은 네. 이 국가의 불행이 온다. 이게 주말에 MBC 방송에 나갔는데 주말 하이킥에 오, 네. 그 이재명 후보하고 저 이준석 후보 측에서 그 문제로 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 두 분 다 좀 조용히 하고 그 입 열지 마라. 국민들 힘들다. 물론 주로 이재명 후보 쪽은 사과를 해서 조금 봐줬지만 그랬더니 다음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내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혼났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래고 말씀을 하더라고서 무슨 얘기인지 하기만 해봐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분위기 아주 제가 아주 싸하게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각오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네. 혐오 세력과 또 이렇게 한판 싸움을 크게 준비해야 될 줄은 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아니 뭐 대한민국에 그동안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썩었던 부위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겪는 국민들은 피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싹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향후에 보수라고 본인들을 참칭하는 분들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개편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보수의 존립과 앞으로의 어떤 그 생존에 네. 엄청난 지금 혼란이 조성이 됐거든요. 이걸 정리할 만한 인물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 진보의 입장에서도 보수가 저렇게 망가지면 네. 사실은 우리도 좀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는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건 좋은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저 동네까지 걱정해 줘야 될 판이니 네. 내 걱정도 바쁜데 아주 참 힘들어요. 네. 아니 뭐 대선 이후에 보수 재건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건강한 보수의 재건이? 글쎄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번 대선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고 네. 또 어떤 좀 열정적인 그 에너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네. 가장 실망스러운 건 친한계 변절입니다. 친한계의 변절. 예. 네. 대선 국면에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래가지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던 네. 그 친한계가 괴멸이 되면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나서서 깔짝거리긴 하는데 네. 이건 조금 약간 액세서리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누가 재건하겠냐. 네. 이런 점에서 재건하느니 단절하는 게 낫다. 그게 더 빠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중도 보수 포지션을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하고 네. 이제 민주동당 같은 곳이 또 진보 정치로서 새롭게 좀 더 건강해지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이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원래 우리 주장입니다. 네. 그거 무지한히 여러 번 말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선거가 이제 내일이 이제 투표하는 날이다 보니까 마지막 유세지를 어디 가는가 어떻게 보면은 네. 후보들마다 생각하고 상징하는 바를 구현하는 게 유세지일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어딜 가나 봤더니 여의도에서 네. 마지막 이제 유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많이 공감되시죠? 네. 여의도, 수미상관. 이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작된 네. 그렇죠. 곳에서 딱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그 빛의 혁명의 마무리 이런 거 이제 어두운 6개월의 지난 종지부를 찍고 네. 새로운 출발을 여의도에서 하겠다. 뭐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유세장에 나오면 더 돋보일 것이다. 네. 이래서 새로운 어떤 광장의 네. 탄생이죠. 네. 우리가 내란을 종식하고 대선까지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고 새로 일신을 하는 에너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어 보여요. 네. 그게 정말로 딱 6개월 만인데 우리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탄핵 관련된 국회 표결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정말로 파리파리 싸들고 네. 여의도 국회 앞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야, 정치가 내 생활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번 국면에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많이 네. 썼어요, 제가. 사제를 털어서. 네. 뭐 아깝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도 조금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 게 사실 12월 3일 내란의 날 저도 여의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때 이제 계엄이 다시 이제 철회가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이거는 분명한 내란이고 불법 계엄이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될 것이고 그러면 총선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나 걸릴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그렇습니다.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이제 본투표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새 정권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임명장 네. 받으면 바로 정권 시작이잖아요. 예. 아니 이제 뭐 쉴 틈도 없어요. 네.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지난 6개월간 아주 잘 참아주셨고 네. 무엇보다도 너무 잘해 오셨고 네. 또 우리 모두가 다 영웅이다. 정말 한국 국민들은 정말로 이 어떤 역사는 굽이쳐도 가기는 가는구나. 네. 그런데 아주 항상 지치지 않고 네. 지켜주신 덕분이라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선거 끝나는 줄 알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굉장히 됩니다. 이렇게 예. 잘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종로 보신가에 가던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저한테 말하고 간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헌정의 회복이라는 의미겠죠. 네. 새로 시작하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국가를 조금 이름 없는 자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공론의 중심으로 초대하고 같이 이제 어떤 국정의 영역으로 네. 이 어떤 노동을 국정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어떤 의지 그죠.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또 종로는 이 대한민국의 이제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이 지역들이 좀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네. 좀 대표적인 곳이 종로 아니겠습니까? 예, 인근에 이제 전태일 열사. 그렇죠. 네. 저 전태일 기념관이 인근에 있고, 그 네. 청계천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전태일은 김문수를 만들었고, 그 김문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끌어준 게 이소선 여사인데. 네. 네. 그런 역사에서 변절과 배신의 역사도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노동과 진보의 어떤 정통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옆으로 가지쳐서 거꾸로 흐르는 변절의 역사도 같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런 만큼 애환이 많다. 아니 반면에 보수라고 자칭하는 두 분 후보의 마지막 동선은 굉장히 땅 따먹기 같은 느낌인 게 네. 김문수 후보는 젊음의 거리 서울 강남과 홍대에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유권자들이 표심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의 땅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수성못에 가서 네. 유세를 한다는 건데 결국은 단일하고 안 되니까 서로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막판까지 뭔가 레이스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대구는 이준석이 간 건 난 이해가 가요. 네. 그때 당대표 쫓겨나고 간 데가 대구의 김광석 거리였거든요. 거기서 왜 처절한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이제 읍소하는 거고 사실은 그 전에 당대표 출마할 때도 대구에 가서 휘졌어요. 그렇죠. 거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 보수의 아들은 접니다. 이러면서 하면은 대구 사람들이 정이 많아가지고 이 어린 손자가 와가지고 곰살 맞게 굴면은 또 내치질 못해요. 이러니까 그럴 때 가가지고 말이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상투 잡고 놀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어떤 심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보면 항상 이준석은 제일 어려울 때 대구로 갔어요. 지금까지 늘 그래요. 공격에 처했을 때. 그렇죠. 네. 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엔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쉽지 않을 저는 거다. 그래서 젊은 정치의 상징으로 한때 이준석 후보가 거론이 됐었지만 이런 행보를 보면 그야말로 구태 중에 구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산적이고. 결국 네. 자기가 필요할 때 찾는 곳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아닙니까? 네. 이거 이제 구태 정치인들, 기성 정치인, 보수 정치인들이 하던 행보 그대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하나도 아니, 정말 없습니다. 역발상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에 네. 광주 금남로를 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젊은의 인정이죠. 정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만방히 알릴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관행적으로 늘 어려울 그렇죠. 때 가던 대구를 가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자기 네, 리스크하고 첫 번째. 정면 딱 반박하겠다 대전을 가든가. 예. 글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준석 정치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라면은 지금은 안주하는 식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한 1, 2년이 이준석한테는 사람이 한평생 겪어야 나오는 변화? 네. 이게 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40대 윤석열이 됐다. 네. 이 말에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수행하던 수행원들이 제일 통쾌해야 돼. 네. 자, 요거는 그냥 와가지고 악수하자 그러면서. 네. 요거는 그냥 이게 외람된 얘기긴 하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본 거 이게 말씀드리면 네. 유튜브 옛날 유튜브가 요즘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 유명한 관상가 분이 관상가분이 정치인들 관상을 분석한 게 있는데 3년 전에 이준석 후보를 관상을 아 그래요? 분석하면서 네. 40대 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입 모양을 보면서 남을 향한 독설이 이때 돌아올 수 있다. 아 남한테 뱉어놓은 게. 네, 그리고 눈 밑에 뭐 이런 관상을 보시면서 약간 이 성 관련된 추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3년 전에 그렇게 관상을 보고 분석하신 게 요즘 막 핫해져가지고 다시 알고리즘을 타고 야, 돌아다니고 그랬구나. 있더라고. 네. 그냥 뭐 제가 이제 재밌거리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상당히 과학적이네. 여하간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의 대응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판세를 바꾸기 위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곧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좀 해보면은 이번에 유세 다녀온 것들을 모아서 글들과 연설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네. 성장과 통합이라는 네. 표현이었고 네. 또 성장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금기 시대선 보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꺼냈더라고요. 네. 어떤 징표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뭐 지금의 정치 구도를 반영한 말이고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시청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 내란 이후에 보수의 어떤 그 빈집을 가가지고 그 대신 관리해 준 거거든 그게. 그런데 이 저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한 말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저기 김대중 옛날에 그때 대표가 자민련하고 통합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그 기사를 찾아놨어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찾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이러면서 그 잔민련하고 거의 모든 정책이 맞다. 그랬는데 단지 몇 가지 대북 정책만 잔민련이 잘 협조해주면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종필이 대북 정책에 협조를 했어요. 전향적으로 했죠, 그때. 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근태 당시 의원, 김근태 부총재죠. 네. 거기 출판 기념회에서 JP를 봤는데, 어. 우리 저 김대중 총재 그 대북 정책은 나라를 구할 정책이라 그러더라고. 야, 그랬구나. 그래서 네. 나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진보는 소수파, 비주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어떤 주류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커 보이는 게 저는 그 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그 큰 품을 받는데 그 이후에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28년 만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경영을 하면은 네. 치국의 철학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체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공화를 이루면은 어떤 치국의 철학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네. 단지 어느 한쪽이 너무 소외만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만 하면은 이 치국의 철학으로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말하자면 이런 얘기하는 동안에 왼편이 소외될 수 있거든. 맞아요. 또 광장의 네. 주역들 그게 주로 노동단체 여성 소수자들이거든요. 이분들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뭐 권영국 후보가 보완하고 있지만 잘 조화가 되면은 치국으로서 평천하까지 이르는 네. 하나의 철학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JP라는 보수 세력을 껴안아서 연합과 연대를 중시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을 껴안긴 했지만은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 세력이 기본적으로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짜 보수, 진짜 보수를 구분을 하면서 비상식적 세력이 보수를 스스로 일컫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왼편은 진보 정당한테 자리를 내주면 네. 그 진보 정당은 큰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네. 개혁의 길로 자꾸 잡아 당기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진보 정당이 예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이라 그러던데 네. 우리가 예인선이라 그러니 슬쩍 바꿔 쓰더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어떤 그 국정을 책임지는 어떤 주류 세력으로서 중도 보수의 어떤 중심을 세운다. 네. 그렇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영남 지역에 이제 유세에 간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경북 구미가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구미 말을 대단. 했냐? 좌측이든 우측이든 무슨 상관이냐?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진보 진영에서 선거 기간에는 감히 꺼내기 어려웠던 박정희라는 말을 아예 언어로서 선거의 언어로서 공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이제 개혁 개방기의 그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요. 네. 저는 이게 북유럽 국가들의 사상이라고 봐요. 우파 좌파의 좋은 정책은 다 뽑아 쓰더라고. 네. 그래서 좌파가 북유럽 가면은 좌파의 천국이다 그러고 우파가 북유럽 가면 우파의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네. 각자 와가지고 지가 본 것만 얘기해.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두 개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박정희 뭐 김대중 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하나는 산업화 하나는 정보화니까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갔듯이 그 다음의 정치인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능화 시대를 네. 개척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시대 구분에서의 대표적 인물들이니까 네. 수평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어떤 각 한 시대에 자기 자리매김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정도로 정리하고 네. 다만 미래로 가자는 이게 저기 뭐냐 하면은 그 나는 지능화 시대 네. 이게 이제 전혀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네, 지금 3등 후보라고 해야겠죠? 이준석 후보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선거 레이스 다 끝날 때 오니까 윤석열 이퀄 김문수 이퀄 국민의힘 호소하면서 김문수 후보한테 이제 이렇게 엉겨 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그 두 손에 떡을 들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해 드린 것 네. 같은데 이 10%라는 떡 한 손에 네. 요거 먹고 싶다고 이건 내려놓기 어렵다고 한쪽은 단일화의 떡 이건 나중에 당권으로 가는 길이거든. 네. 요 두 손의 떡을 다 들고 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저기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겠냐? 네. 그거 너무 가혹하고 어렵다. 네. 그런데 요게 말랑말랑한 요 10%의 떡이 이게 결국은 이준석을 멈추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잘 나가던 그 지지율이 3차 토론 때 네. 이게 붕괴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두 손 다 떡에 못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 두 손 다. 처음엔 다 먹으려고 그랬거든. 네네. 요손 요손을. 네.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둘 다 보니까 썩은 떡이 돼가고 있어 이제. 이건 참 뭐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저번에 3차 토론은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라 그랬다고. 아, 정치가 아닌 생명의 문제다. 이건 네. 생명의 문제다. 음. 이거는 저기 평생 따라다닐 네. 앞으로 족쇄가 될 거다. 네. 이 저기 막말의 혐오 단계 넘어서는데 어쩌면 10년 이상 걸릴 거다. 그래서 이건 정치 생명에 관한 문제다. 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저기 형법상 모욕죄와 선거법의 경계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이건 센 거거든요. 네. 이 선거가 끝나도 그 사법적 책임까지 있다. 네. 그래서 이 3차 토론의 대참사 네. 이건 아주 재난입니다. 재난. 이러고 지만 혼자 뭐 피해를 보면 모를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그 저기 어떤 혐오가 공론장으로 들어가신 네. 거거든요. 이 피해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봤죠. 그런 발언이 나온 순간에 혹시 다른 캠프 사람들 옆에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네.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는데 네. 내가 그때 전류에 감전된 것 같다고 내 칼럼에 썼거든. 네. 네. 난 진짜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 발언이 나오는 순간에 아니 초현실적 상황 아니야. 네. 이게 어떻게 그죠. 현실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봤는데도 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말을 하나. 야, 일국의 대선후보가 예. 소름이 끼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그게 크니까 어. 이게 막 폭발한 거는 거의 11시 돼서예요. 네. 방송은 10시에 끝났어요. 음. 그런데 10시 40분에 오고 오마이 전화가 왔는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줬지. 이건 핵폭탄이 터진 거다. 네. 이러니까 11시쯤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초현실적 상황은 금방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이후의 상황은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정치가 이렇게 저질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네. 세상 이게. 모든 원리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본인 관련된 의혹들이 더 많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네. 지금 관련된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녹취록도 계속 터지고. 예. 네. 왜 이제 정치 보복한다고 우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 식의 궤변. 이건 새로운 언어의 탄생이에요. 모든 걸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에 막 무고한 사람들을 우겨 넣는 겁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얘기해왔던 전체주의적 방식입니다. 그리고 남의 어떤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건 폭력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편가리게 하는 불쏘시개로 쓰인다? 네. 난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든 저 입이 앞으로 설치게 만드는 걸 용납하게 되면 네. 우리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니까. 이건 제가 심각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오늘 그 좀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네. 그 홍매하 칠불사 가서 홍매하 심으면서 5만 원권을 넣고 주술 의식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아니,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네. 홍매화를 하려고 네. 5만 원을 거기다 놓고 홍매화를 그 위에 신고 네. 뭔 의식을 했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지스님이 그거 뽑아버렸잖아 왜?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사진이 공개되니까 기자들이 칠부사로 다 갔잖아. 네. 그 홍매화 사진 찍으러. 네네. 없어 갔더니 그래서 아.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뽑아버렸는데요. 아. 이랬다는 거 아니야. 어디 고등 종교인 이 불교에 그래 마음 공부 도장에 가서 주술을 해. 아니 근데 네.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본인 이제 성상납 의혹 이런 것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정치인들은 남한테 이러저러하게 이제 예를 들면 인신공격성이 있는 분이라든가 도덕성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 능력을 원래 발휘하지 않는 직종입니까?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게 그냥 머릿속에 사라지고 남에 대한 공격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인 겁니까? 그게
어떤 나르시시즘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 분석하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완벽하잖아요. 네. 모든 것이 충만하고 나를 위한 세상 같거든. 네.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와야 되자 독립해야 될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나와가지고 성인이 돼도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그 충만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오. 네. 이걸 못 잊어 하는 유아적 심리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데 약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항상 평가받는다는데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평가 조금 해주고 내가 여당 의원은 1분 안에 뿅 가게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면 돼. 네. 어떻게요? 의원님 같은 분이 장관 가셔야 되는데. 아,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안 녹아버리는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없다. 아 그래요? 그거는 김종대 의원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야 뭐 국방부 장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됐는데 네. 보좌관들이 의원님이 장관 가셔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니까 네. 어느 날 실제 회의 때 모아놓고 네. 니들은 왜 나한테 장관 되라 소리를 안 안 하냐 하냐? 대놓고. 이랬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보좌관이 내 강의를 들은 거야. 네. 그러다가 맞아 내가 의원한테 그 말을 안 해서 깨졌다는 거야. 이걸 현장에서 고백을 하더라고. 야. 뿅 가게 만들 수 있어. 뿅 가게 1분이면 돼. 어. 두세 마디 문장이면은 내가 뿅 가게 만들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왜 그러냐? 나르시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또 충족이 돼버리고 그 순간에. 예. 그렇지. 국방부 장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의원님 정도면 당연하죠 지금 아유, 누구냐는 거 지금. 예. 누가 가? 의원님 안 가면 누가 그거 가? 갖고 되나?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이 함정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 이제 그게 모든 시야를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연민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공격을 받을 때 과잉 방어를 해요. 당하고는 못 사는 거야.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찢어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 지독한 자기애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참 보면 안 됐지. 네. 저렇게 자기의 어떤 그 망상에 집착을 하는구나. 저 삐뚤어진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제가 개탄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